당신이 정말 사랑받고 있는지 불안한 밤을 보낸 적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대방의 작은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락이 오지 않는 몇 시간 동안 수백 가지 상상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연애라는 것은 참으로 복잡한 감정의 세계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정이 얽힌 관계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들여다볼 수 없기에 우리는 상대의 행동에서 단서를 찾으려 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서 상대의 진심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대방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5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를 알고 나면 지금 당신의 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함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는 저마다 다른 사정과 맥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물과 같습니다. 특히 여건상 자주 만날 수 없는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남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더욱 귀한 것이 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시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단순히 만나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서 무엇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알아보고 맛있는 곳을 예약해두기도 합니다. 당신이 관심 있어하는 전시회나 공연 정보를 미리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면 됩니다. 함께 걷는 산책길에서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상대가 온전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나서 내내 자기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는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시간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놓고 다른 약속에 마음이 가 있어서 조급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만나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 핸드폰은 가방 속에 넣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리액션을 해주며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면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원입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미 상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만남 전날 밤에 내일 뭐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인 지은이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좋아하는 조용한 카페를 검색하고 근처 산책로도 알아봤습니다. 만나서 특별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태호라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만나자고 연락은 하지만 만나면 항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가까운 식당에서 대충 밥을 먹고 특별한 대화도 없이 헤어지곤 했습니다. 지은이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이 되면 먼저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지은이가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기는 어렵겠죠. 두 남자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쓰느냐의 차이도 아닙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급 호텔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을 나눠 먹으면서도 서로 눈을 맞추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질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만남이 끝나고 나서 오늘 즐거웠다는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 연락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후의 배려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만나는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남 전의 설렘과 준비, 만남 중의 집중과 배려, 만남 후의 여운과 감사,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대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당신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당신이라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만남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주는가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음 만남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혹은 헤어진 후에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다음에 또 만나자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면 그 맛집 가보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니면 다음 달에 그 전시회 같이 가고 싶은데 어때 하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다음 만남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자고 하면 글쎄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계획을 물어보면 갑자기 바빠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스케줄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이번 달 안에는 꼭 보자 정도는 이야기합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은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디테일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자주 만나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현재의 이별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헤어지더라도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하지만 다음에 언제 볼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면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불안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획을 이야기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런 것을 같이 하자는 말은 단순한 계획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과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신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의 선언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분명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말로만 다음에 뭐 하자고 하고 매번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항상 핑계를 대며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심인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대안을 제시하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대신 이때는 어때 하고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다음 만남의 계획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일종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의 만남과 다음 만남을 연결해주는 다리 말입니다. 이 다리가 튼튼하면 두 사람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가 없거나 부실하면 두 사람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간격이 벌어지면 불안과 의심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상대가 다음 계획을 이야기해 준다면 그 마음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진심의 표현이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잘 지켜주는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음 계획을 세워주는 것도 좋지만 정작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단순히 만남의 날짜와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정한 다양한 규칙과 합의를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 어디까지 물어봐도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해도 되는지에 대한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의 빈도나 방식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약속들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심인 사람입니다. 특히 상황이 복잡한 관계일수록 약속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일반적인 연애에서도 약속을 어기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관계에서는 그 상처가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약속까지 어겨지면 그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작은 약속 하나가 깨지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이 쌓이면 결국 두 사람의 관계 자체를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은이와의 약속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보기로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안하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목요일은 어려울 것 같은데 금요일 점심은 어때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지은이도 비록 아쉽지만 이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나기로 해놓고 당일에 갑자기 미안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아 하고 취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빠서 한마디로 끝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다음에 내가 연락하게 하고 끝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복되는 약속 파기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당신과의 약속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전화할게라고 한 작은 말도 약속입니다. 그 기사 찾아서 보내줄게라고 한 사소한 말도 약속입니다. 내 생일에는 꼭 시간 낼게라고 한 말도 약속입니다. 이런 작은 약속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킵니다.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실한 법이니까요. 그러니 당신의 상대가 작은 약속들까지 잘 기억하고 지켜준다면 그 사람의 진심을 믿어도 좋습니다. 약속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약속을 어겼을 때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불가피하게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는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진심인 사람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진심으로 미안해합니다.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신뢰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상대가 이런 사람이라면 당신은 지금 소중히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가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깊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무장을 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자신의 감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당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당신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된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실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 과거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만나면 그저 가벼운 이야기만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물어보면 별거 아니야 하고 넘어갑니다.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다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을 열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점차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다면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다가
점점 말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는데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줄어들면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줄어듭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관계를 정리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더 이상 감정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바쁜 시기여서 그럴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로 말수가 줄어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지속된다면 한 번쯤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한 소통이라는 것은 관계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특히 복잡한 상황에 놓인 관계일수록 오해와 불신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없는 시간 동안 온갖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자신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민수는 지은이에게 항상 솔직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속상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좀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나 이런 부분은 좀 못하는 것 같아 하고 약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지은이는 이런 민수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 앞에 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당신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까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열어 보인다는 것은 당신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솔직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말 뒤에 진짜 마음을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보다 행동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상대가 하는 말과 보여주는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그 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대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준다면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5번째는 적절한 긴장감과 배려를 유지하는가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관계든 시간이 지나면
초반의 설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말투도 조심하고 매너도 챙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노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편해졌다는 이유로 점점 무신경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복잡한 관계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만남의 시간에 상대가 무신경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정말 상처가 됩니다.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관계라면 가끔 무신경한 모습을 보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간을 내서 만나는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그 시간만큼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긴장감이란 불편한 긴장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건강한 긴장감입니다. 만날 때마다 조금은 설레고 상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배려있는 태도일까요? 만날 때 깔끔하게 준비하고 나오는 것도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며 대화하는 것도 배려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는 주제는 피하는 것도 배려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침범하지 않는 것도 배려입니다. 복잡한 관계에서는 서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파고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캐묻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계선을 잘 지켜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런 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물어봐도 되고 어디서부터는 물러서야 하는지를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고 거기에 맞춰 행동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결정을 존중하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려가 없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만날 때마다 자기 편한 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소도 자기가 편한 곳으로만 정하고 시간도 자기 스케줄에만 맞춥니다. 당신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만나서도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당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활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만나는 관계이다 보니 그 시간만큼은 특별해야 합니다.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일상의 짐을 그대로 가져와서 투정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만남이 불평불만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든 이야기도 하되 즐거운 시간도 함께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이 배려 있는 사람입니다. 민수는 지은이를 만날 때 항상 이 점을 신경 썼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둘만의 시간 전체를 무겁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자, 이제 기분 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노력이 지은이에게는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긴장감과 배려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만남이 반복되어도 매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다음 만남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적절한 긴장감과 배려를 유지하는 것, 5가지가 모두 갖춰진 관계라면 당신은 분명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5가지가 완벽하게 충족되는 관계는 드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상대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느냐입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당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리고 이 5가지를 상대에게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상대에게 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당신이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상대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노력할 때 관계는 비로소 아름다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과도하게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걱정합니다. 연락이 조금 늦으면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평소와 다른 말투를 쓰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이런 과도한 분석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심하거나 캐묻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를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근거 있는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기준으로 상대의 행동을 살펴보세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대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작은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 이를 일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관계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그림에서 상대가 당신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5가지를 돌아봤을 때 상대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것을 억지로 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없는 진심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아프더라도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소중히 여겨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곁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상호 존중입니다.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 관계.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존중이 빠진 사랑은 결국 상처만 남깁니다. 그러니 당신의 관계를 돌아볼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둘 다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지켜갈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선물을 하거나 화려한 이벤트를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음을 기약하고 약속을 지키고 솔직하게 소통하고 배려를 유지하는 것,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질 때 관계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한 노력이 진짜 사랑입니다. 당신의 상대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마음을 믿고 당신도 상대에게 같은 마음을 보여주세요.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할 때 관계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를 선택합니다. 그 수많은 선택 중에서 당신을 만나기로 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상황이 복잡한 관계에서는 만남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조율하고 장소를 정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시간을 대충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놓고 딴 생각을 하거나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걷는 것도 행복합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나란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특별할 것 없는 순간들이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특별한 것이지,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의 질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바로 집중도입니다. 함께 있는 동안 얼마나 상대에게 집중하느냐가 시간의 질을 결정합니다. 2시간을 만나더라도 온전히 집중하는 2시간은 대충 보내는 8시간보다 가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진심을 담아 함께하면 긴 시간보다 더 깊은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남의 시간이 제한적인 관계에서는 이 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만나지 못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정말 소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고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자신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되셨나요? 당신의 상대는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그 시간 동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나요?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의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관계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함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입니다. 물론 먼 미래의 거창한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뭘 할지, 다음 달에 어디 갈지 같은 가까운 미래의 계획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소소한 계획들이 모여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 속에 항상 당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미래 계획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당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어디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하고 물어봐 주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취향과 생각을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만나서 즐거웠고 그것으로 끝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이 없는 관계는 미래가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모든 만남에서 다음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관계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있다면 관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없다면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기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면 신뢰가 쌓이고 기대를 저버리면 신뢰가 깨집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0번 약속을 지켜도 한 번 약속을 어기면 그것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더 강하게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민감한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약속이 깨지면 그 충격은 배가 됩니다. 역시 나는 소중하지 않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런 생각이 들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어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상대가 함부로 약속하지 않지만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은 분명 소중한 존재입니다. 약속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심리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약속을 지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것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상대가 약속을 잘 지켜주고 있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계속 약속을 지키려는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상대의 노력을 알아줄 때 상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솔직한 소통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특히 복잡한 관계에서는 오해가 생기기 정말 쉽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말해야 합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때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소통이 없으면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멀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소통이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쌍방향으로 마음이 오가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당신의 상대가 이런 소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려와 긴장감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려라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편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배려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려의 부재가 점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결국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배려는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배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행동은 의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한다는 말은 잘 하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배려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진심을 더 잘 보여줍니다. 당신의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 생각해 보세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은 서툴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인가요? 행동을 보면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긴장감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경외심과 비슷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편해져서 무례해지는 것과 편안하면서도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후자는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편안한 관계입니다. 이상적인 관계는 후자입니다. 편안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만날 때마다 조금은 설레고 상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마음이 유지되는 한 관계는 신선함을 잃지 않습니다. 오래된 관계라도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다면 늘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지키고 솔직하게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기본이라서 오히려 지키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당신도 그 사람에게 같은 것을 해주세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이런 기본을 지켜갈 때 관계는 빛이 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서로에게 전달하세요. 말로든 행동으로든 상대방에게 당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표현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상대에게 닿을 때 관계는 한 단계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기 시작하셨다면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은 잊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사랑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를 향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먼 길도 둘이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가파른 오르막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어떤 길이든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따뜻한 불꽃이 되어 두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도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세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니까요. 서로의 마음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확신이 없는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불안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니까요.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함이 지나치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불안은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착은 상대를 숨막히게 만들고 결국 밀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함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함을 느낄 때 그것을 인정하되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기준으로 상대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하세요. 상대가 이 5가지를 실천하고 있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안심하세요. 그리고 불안함이 찾아올 때마다 이 사실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불안함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느라 자신의 삶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상대와의 관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충만해야 상대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에게만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자신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불안함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 오히려 상대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니까요.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선순환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루 상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것들의 모음입니다. 그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도 결국 일상 속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그 큰 사랑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관계가 그런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입니다. 관계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관계는 서로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계가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면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누구에게 의탁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그 과정에서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